관상서의 바이블 중 하나인 유장상법에서는 음탕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관상 특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탕한 여자는 정조관념이 없고 조금이라도 매력적이거나 능력 있는 남자다라고 싶으면은 쉽게 도킹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성도 바로 음란한 감성, 몸에서 본능적으로 도킹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해버리는 여자가 바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죠.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이 먼저 접근하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남자가 접근한다 할지라도 먼저 한두 번은 내숭을 부리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대하거나 아니면은 꼬리를 치거나 내뺍니다. 그런데 이런 음탕한 여자는 오히려 여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또는 내숭을 부린다 할지라도 남자를 꼼짝달싹 못하게끔 쥐락펴락하게 하는 그 심리에 매우 특화된 선수라는 것입니다. 연애 선수요. 도킹 선수이고요. 이 72가지 내용 중에서 최소 2개 또는 3개가 해당된다면은 그 여자는 매우 100%가 아닌 1000% 이상 음탕하고 문란하며 음란한 여자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측하는 이 주얼리 탬버린의 음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그 목록을 좀 나열하고 싶습니다. 72가지의 리스트 중에서 18번째, 머리를 수그리고 곁눈질하면서 부끄러움을 타듯 고개를 숙이는 여성. 19번째, 슬쩍슬쩍 옆으로 훔쳐보고 째려보는 여성. 32번째, 말마다 그 단어와 흐름이 끊어지고 뜸을 들이는 여자. 35번째, 머리통이 큰데 머리숱이 적은 여자. 38번째, 말 중간중간에 교태를 부리며 심하게 웃는 여자. 53번째, 앉는 자세가 불안하며 가만히 있지 못한 여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뽑는데요. 말 중간중간에 교태를 부린다는 이런 38번째 항목이나 32번째, 35번째 항목,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아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항목을 넣습니다. 이 여자의 그 눈 관상,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여자의 눈 관상은 매우 음탕한 눈 관상입니다. 남자 잡아먹은 관상, 암탉이 지붕 위에 오르는 나쁜 심성이 내재된 굉장히 탐욕스러운 관상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힐끗힐끗 보는 여자, 즉 19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이런 여자는 100% 남을 속여먹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투성이의 심성을 지닌 전형적인 사기꾼 관상이자 음흉한 관상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탁월한 눈 모양의 특징이 300안을 지녔으며 눈까지도 큽니다. 그만큼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탐욕심이 너무나도 강한 여자란 뜻이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여자들은요, 특히 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너무 발달되다 못해 탐욕심이 너무 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들, 타고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데 반대로 욕심이 지나친 여자들,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인내심과 배움에 대한 노력 및 탐구심이 없어서 입만 열면은 머리에 든 것이 없다라는 깡통소리를 잘 내는 여자들, 그리고 평소 공부와 학습 및 배움과 자기 발전에 대한 진지한 인내심과 열정 자체가 매우 떨어진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성형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쉽게 가랭이를 벌려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여자라는 것.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또한 머리가 비었기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비었는데 교태까지 부리거나 지 몸뚱이로 주목받으려고 하는 여자들은 말과 행동에서 쉽게 어수룩한 그 엉성한 표현을 보입니다. 지는 그것이 예쁘게 봐달라고 애교를 떠는 것인지 또는 귀엽고 어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출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와 위치와 직위에 맞지 않은 언어적인 행동을 이 주얼리는 하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천박하다는 인상만을 전해줄 뿐이죠. 관성적으로 보더라도 얼굴이 보통 요염하고 교태가 있어 보이는 저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게 예뻐 보이는 얼굴, 중성적인 목소리를 하는 여자들, 대부분 융윤락업소 쪽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여자들이거나 또 남자들과 엮는 그 업종에 종사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상의 고서에서는 제가 위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특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이 음탕하다고 상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여자들이 매력 있는 남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남자들을 꼬시고 설득할 때는 목소리와 그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중성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자신의 승과 촉감을 느끼고 남을 정도의 팔짱을 껴대는 것은 공식 외교의 자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버렸죠. 이 여자는 외교적인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대표이자 영부인의 품격과 수준이 미천함을 드러낸 불순한 행위로서 온 세계의 망신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 사진 중에서도 어느 작가에게 팔짱을 끼고서 더욱더 자신의 승가를 밀착시킨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정말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일반적인 여자들은 쉽게 본능적으로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또 국내외 공식석상에서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노에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7시간 녹취록에서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유흥업소 여자가 영부인이 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어떻게 창리은이 영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내 집안의 며느리가 만약에 내 집안의 부인이 만약에 전직 창리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 바닥에서 에이스라고 불렸던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 느껴질까요?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100이면 100 모두 10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가 다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과 의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배신당한 그 깊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 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의 진실을 아는 순간 저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을 지 입으로, 지 가슴으로, 지 다리 사이로, 지 온몸의 피부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 순간 인간으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배신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 또는 내 사랑한 며느리의 자궁이 저 수많은 남자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정액을 뱉어낸 육변기였다면은 정말로 미쳐 돌아버릴 것이고 당장이라도 찢어 발겼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면은 바로 총을 뽑아서 난사를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약하거나 순수한 분들은 이러한 여자의 정말로 더러운 과거의 이야기에 정말로 낙담하고 좌절해서 스스로의 목숨도 저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사고일 것입니다. 즉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유교주의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막장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러운 이야기들은 짐승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수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아닌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영부인이 정말로 창리은이라고 한다면은 온 국민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폭발해버려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끌어내려서 심각하게 이 여자를 책무하고 나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국민들의 좌절과 절망과 분노는 몇 수십 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대선 전부터 이미 한결같이 이 여자는 나라 팔아먹을 몹쓸 사기꾼이자 정조관념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창리은이다라고 아까 위에서 밝혔던 무속인 분들과 동행철학하시는 분들 또는 심리학이나 또는 이 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더러운 창리은 또는 더러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와도 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얼굴과 자신의 신변을 더욱더 알리면서 더욱더 목청 높여 한결같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의 언행적인 표현에서 이 말과 행동의 표현에서 그 천박하고 문란하며 음란한 음흉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할게요. 주얼리 명신이는 해외 순방 중에서 유유에 주둔 중이었던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에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에이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간혹 에이스 침대나 에이스 과자 또는 야구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공군 조종사에게 에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간혹 방송 연예계에서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정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쓰긴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흥윤락업소에서 가장 교태있고 섹시하며 새끼가 넘치고 정말로 남자들에게 꼬리 잘 치고 인기가 많은 접대부 여자를 에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윤락업소, 유흥업소를 많이 들락말락거린 남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바닥에서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얼리 탬버린 이 여자는 소위 최고의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우리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에 가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표현과 발언이죠. 말이란 그 사람의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겉마음 또는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간혹 정제되지 않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언어로 표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는 그 에이스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여자의 그 욕망과 그 본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서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가합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치 자랑인 줄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서 저속한 표현과 말을 곧잘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려고, 언어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과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욕설과 은어, 비속어이죠. 학창시절 때에 자기 발전과 배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저 겉멋만 들린 소위 말해 날라리 학생들이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주로 건달, 조직폭력배나 유흥윤락업소 여자들 세계에서 이런 표현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얼리 명식리의 에이스 표현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역시 주얼리는 어수룩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써 말한 행위들, 그리고 디오르 명품백을 받은 후 3,000뻘 되는 최 목사 앞에서 늘어진 흰색
목티에 노 브라차림에 의자 위에 다리 모아 쪼그리고 앉아서 상대와 눈을 똑바르게 마주한 채 가래침을 여러 차례 눈앞에서 뱉은 행위들은 마치 영화나 실제 유흥윤락업소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접대부들의 언행과 많이 일치한다라고 소위 말해서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그런 바닥과 그런 세계를 많이 출입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주얼리 명신이는 이미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 열린공감TV 등에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과거의 90년도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에이스로 통했던 윤락 창리은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찰에 수차례 출두해서 조사의 압박을 받고 나와도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강하게 명신이는 라마다의 에이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총애를 받은 에이스이자 애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로 분석해도 명신이는 편제가 관성으로 흐르는 관살 혼잡 사주로서 그동안 편법적이고 부정적이며 음흉하고 음란한 방법과 만남으로써 수많은 남자들을 교태로 휘어 감았을 것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대로 확실히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제가 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주명리 오행음양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풀이해서 알 수 있는 해석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윤 정부의 비서실장 김승희라고 하는 인물은 학력 위조는 물론이거니와 호땡땡바 출신이라는 김승희의 과거 지인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거나 일반 시민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축소해서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그렇게 가볍게 내보냈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다뤄본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남자들, 유흥윤락업소를 많이 다녀보면서 즐겨본 남자들의 이야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물증이 아닌 심증이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 특히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쥐락펴락 사귀어본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도 유흥윤락 세계에 발을 많이 담궈서 접대부 여자들과 많이 놀아본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촉이 남다른데요. 이들은 여성들의 니즈, 특히 이 접대부들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함을 넘어서 새끼 있고 끼 부리는 접대부들의 마음과 성향을 그 니즈를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신이 주얼리에 대해서 선수라고 직감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남자를 쥐락펴락 다루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그 늘어진 티셔츠에 다리 꼬고 쪼그리고 앉아서 노브라 차림에 남자의 눈을 응시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전 윤 총장 임명 때에 청와대에서 찍힌 저 사진, 저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일반 남자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선수라고 말이죠. 주얼리 명신이는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 얼굴인데 일단 명신이 같은 이런 얼굴 유형은 유흥윤락업소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의 강남 역삼동 쪽이나 서울 중구 북창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밤거리에서 쉽게 보고 마주할 수 있는 얼굴의 또 유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습과 걸어가는 모습, 앉은 모습 등등 여러 가지의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여자는 일반 여성과는 많이 다른 도화살과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명수 기자의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명신이가 이명수 기자를 설득하는 대화에서는 남다른 새끼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엄마인 최은순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명수 기자를 마치 유혹하던 조곤조곤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정말로 일반 여성답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밝혀진 이명수 기자의 명신에 대한 직접적인 실화는 정말로 과간입니다. 7시간 녹취록 외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줄리 명신이의 부탁으로 처음에 땡땡땡 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주얼리 명신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마주했던 자리라고 하나요? 그때 주얼리 명신이는 바로 앉아서 정자세로 이 기자의 그 강의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침대 같은 곳에서 늘어져 누워서 이명수 기자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명신이가 갑자기 이 기자의 손을 쓱 잡아서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그러더니 주변의 20대 여자 여직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이 오빠의 손금을 봐줄게.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 오빠가 밤일을 잘해. 손금을 보니까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대부분 낯선 여자가 그렇게 손을 잡고서 음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자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고 또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야한 이야기, 더군다나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이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음흉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친한 사이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이고, 특히 배움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저지림이 노출되기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즉 주얼리 명신이와 같은 이딴 천박하고 음란한 행위는 접대부 세계의 여자들이 돈과 권력이 많거나 잘생긴 남자들에게 꼬리치거나 또는 살짝 말로 흘려서 그 남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떠보는 전형적인 작업 멘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순진한 남자들, 한 뚜껑처럼 평생 주입식 공부만 했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의사, 판사, 검사 등 이런 고연봉 전문직들이나 서울대 순둥이들, 먹고 사는 문제로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낸 남자들 등 이런 남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런 국가대표급 전문 생녀이자 요녀에게 완전히 이런 작업 멘트로 인해서 무장해제 당하고 노출당하는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멘트가 한번 듣게 되면 머릿속에 오래오래 공명음처럼 남아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큰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있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접대부 여자에게 혼자만의 짝사랑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자신은 쥐락펴락하는 줄도 모르고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망자분에게는 정말로 그분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 이은혜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그 이은혜의 전 남편 가평 계곡 그 살인을 당하셨던 그분이 저는 딱 이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금생의 현실적인 이야기고, 더 인과법으로 더 나아가면은 과거 상세 양중 인과법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전생에 그 업보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이 얘기를 돌아가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명신이와 그의 애미 최은순과의 법적인 다툼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의 이야기는 더더욱 과간입니다. 과거에 의사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간통을 벌였던 것을 목격했다라는 정대택 씨의 진술. 그는 명신이 최은순 모녀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얼굴과 신변을 드러내면서 한결같이 일관적인 진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자신이 결백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다라는 안혜옥 씨의 이야기와 센 언니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의 과거 이야기 등등 또 여러 패널 증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매우 문란하고 거짓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왜 문란하고 음란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여자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